간밤에 뉴욕 증시 오랜만에 시원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물가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하는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이 결과에 주식시장 역시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오르면서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일 지금 다우가 전장 대비 1.6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00포인트 이상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도 2% 이상 상승했는데요. 2.13% 상승하면서 4,2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2.89%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12,850선으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3대 지수 모두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국제금융시장 모두 CPI 움직임에 이제 연동이 되면서 CPI 결과에 따라 연동이 되었는데요.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이제 10년물 금리가 마감 무렵에 2.78%를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CPI 나온 직후에는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마감 무렵에는 이제 보합 수준인 2.78%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같은 경우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2년물 금리는 마감 무렵에 3.18% 나타냈습니다. 또 이제 달러화 같은 경우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달러화 지수가 전장 대비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지수 105.2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는 오늘 상승했습니다. 9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1.5% 이상 오르면서요. 배럴당 91.9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유가는 휘발유 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드디어 둔화의 조짐이 나타났는데요. 헤드라인 피겨 전년 대비 상승률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 상승률 그리고 근원 CPI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모두 이제 상당히 우호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7월 CPI 헤드라인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6월에 CPI는 9.1%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1981년 11월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지난 6월에 찍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41년 만에 최고 상승폭에서 상승폭이 소폭 줄어든 이런 모습입니다. 0.6%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또 이제 7월 CPI 같은 경우 예상치가 8.7%였습니다. 시장에서도 9%는 아니지만 8.7%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보다도 낮은 수준인 8.5%로 집계가 됐습니다. 7월 CPI 지난 6월에 비해서는 보합 수준 나타냈습니다. 이제 변동이 없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전월치 이제 월간 상승률이 1.3%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1.3%포인트 상승폭이 크게 둔화가 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도 전월 대비 상승률이 0.2%가 될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치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둔화가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이 7월에 떨어지면서 헤드라인 수치는 떨어질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근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6.1%보다 낮은 5.9%로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이 집계가 됐고요. 이것은 이제 전월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 지난달에 비해서도 0.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바로 직전월이었던 상승률 0.7%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요. 또 시장의 예상치였던 0.5% 상승도 하회를 했습니다. 즉 이제 모든 영역에서 CPI 물가가 둔화의 조짐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세부 항목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측면에서 이 물가가 소폭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건이 휘발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이 물가 상승세 둔화에 가장 큰 이제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 7월에 전달 대비 상승률이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즉 6월에 비해서 7월에 에너지 가격이 하락 반전을 했고요.
또 이제 최근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이것도 이제 거의 10년 이상 동안의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음식료 가격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음식료 가격이 1% 상승을 했었는데요.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인플레의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인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 전월 대비 0.4% 하락했습니다. 지난 6월에 1.6% 중고차 가격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하락 전환을 한 것입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6% 상승을 하면서 전달의 상승률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같은 경우 전월 대비 0.5%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의 상승률인 0.6%에서 소폭 하락한 수준입니다. 오늘 CPI 결과에 시장이 크게 환호한 이유는 이것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폭발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오늘 CPI가 개장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9월 FOMC 다음 다가오는 연준의 정책 금리 회의에서 연준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급속하게 오늘 또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시카고 CME 시장에서의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9월 FOMC 전망에 대한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9월 FOMC에서 연방기금 금리 범위가 2.75%에서 3%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참가자들이 현재 시간으로 지금 56%가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75에서 3%라고 하면 지금 연방기금 금리를 50bp 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금리가 2.25에서 2.5%이기 때문에 이제 50bp를 올리면 2.75에서 3%가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CPI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대세는 9월에 75bp 올린다였습니다. 거의 70%의 참가자, 65% 정도의 참가자들이 이제 9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CPI가 발표되고 나서 다시 이제 좀 여론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장중에는 60%가 넘는 들이 이번 다음 회의에서는 50bp 빅스텝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고요. 이 50bp 전망 가능성을 본 게 하루 전까지만 해도 30%대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2배 가까이 또 오르면서 연준이 조금은 이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증폭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외신도 오늘 CPI에 대해서 여러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타마리오스 기자입니다. 지금 과거 연준 FOMC 첫 자이언트 스텝을 제대로 예측한 유명한 기자죠. 이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요. 우선 이제 CPI가 7월 CPI가 둔화의 조짐을 보이기는 했지만 연준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서 물러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골자로 야마를 잡아서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이제 7월에 이제 CPI가 둔화했지만 연준 같은 경우 이 물가 압박이라든지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셈입니다. 또 경제방송 CNBC 방송 역시 7월 인플레 지표를 보고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7월 지표가 인플레가 고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줬지만 연준이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CPI가 한번 잘 나오긴 했지만 이게 8.5%라는 숫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낮은 숫자도 아니고요. 또 이제 한 번의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아직 9월 FOMC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조금 50bp를 예상하기는 섣부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평가를 계속해서 내놨는데요. 우선 이제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분석을 전했습니다. 오늘 CPI 지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첫 단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41년 만에 최고치에서 인플레가 후퇴한 것이 확실하게 오늘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지표는 환영할 만한 단계지만 그 이상으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난 몇 달간 놀라운 속도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한 번 이제 지표가 개선된다고 해서 9월 금리 인상폭이 결정되기에는 어렵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주택이라든지 서비스 부문 인플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7월 CPI가 나왔지만 사실 9월 FOMC 전에 8월 CPI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하고 연준이 이제 정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요. 만약에 8월 CPI에서 많은 것들이 뒤집힌다면 연준은 결국 더 어려운 상황, 즉 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슈왑 금융 리서치 센터의 매니징 디렉터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한 것이 맞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요. 이제 이것이 또 급변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좀 신뢰성이 엄청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CPI 발표되고 그 다음날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내일 이제 PPI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내일 만약에 PPI가 또 높게 나와버리면 시장은 이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KPMG의 전문가인데요. 여전히 연준이 75bp 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근원 물가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 연준은 네, 네, 이제 연준은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에 이제 조금 오늘 CPI가 잘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안도래리를 펼쳤고, 이것이 조금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외관상 우리가 밖으로 평가하기에 인플레 고점은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피크를 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반기에도 이 인플레는 계속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이유로 시장이 안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번 보고서로 7월 CPI로 인해서 연준이 다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음 9월 회의에서 연준은 50bp 인상에 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앞으로 몇 개월간 인플레 수치가 하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 자산을 지지하고 또 장기 금리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준의 다음 FOMC 회의는 9월 20일에서 21일입니다. 그 전에 8월 CPI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이외에도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많은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가는 것인 만큼 이번 7월 CPI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확정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표 확인하고 두 명의 연준 인사가 이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우선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오늘 드레이크 대학이 주최한 행사에 나타나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나온 7월 CPI 상승률인 8.5%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제 휴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엄청난 숫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8.5%가 전월 대비해서 둔화를 하기는 했지만 이는 굉장히 큰 숫자다. 높은 숫자라는 의미겠죠. 그런 큰 숫자이고 그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아무도 이 정도의 기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리긴 했지만 어떻게 8.5%에 좀 우리가 안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7월 CPI가 둔화한 것은 이제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물가 상승세가 너무 높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에번스 총재 같은 경우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장기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서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말까지는 지금 연방기금 금리 범위가 3.25에서 3.5%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올해 제시한 금리 전망치는 올해 말 금리 전망치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합니다. 이번 올해 넘어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 금리는 이제 3.75에서 4% 수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에번스 총재 이제 경기 둔화에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경제가 조만간 상당한 수준으로 하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침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에번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적인 성향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사이클에서 최종 연방기금 금리 범위를 3.75에서 4%의 높은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연준 위원 오늘 발언을 했는데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입니다. 지금 우선 오늘 나온 CPI에 대해서는 이제 환영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7월 CPI가 하락한 것은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오늘 7월 CPI 지표가 인플레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힌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동시에 이 정도 수준으로 연준이 이 인플레에 대한 승리 선언을 하는 것은 좀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닐 카시카리 여는 총재 역시 이제 에번스 총재와 마찬가지로 인플레가 2%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또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 나온 이 금리 인하 우려라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거는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시사를 한 셈입니다. 올해 연말에 3.9% 그리고 2023년 말에 4.4%를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가장 비둘기적인 인물인데요.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방기금 금리 전망치를 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내년 말에 4.4%를 예상한 것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연준 최대의 비둘기가 이제 매파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CPI가 잘 나와서 시장이 환호를 했지만 이 연준 내부에서는 최대 비둘기 위원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마저도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주창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금리 전망치를 상당히 높게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랠리 속에서도 좀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급등하면서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율소비재라든지 소재, 커뮤니케이션, 테크, 자재, 금융 관련 종목 모두 2% 이상의 섹터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도 모두 시원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제 고성장 그리고 미래 수익에 기반을 하고 있는 빅테크의 호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가장 좀 큰 폭으로 오른 빅테크 종목이 넷플릭스입니다. 오늘 6% 안팎으로 올랐고요. 메타 플랫폼스 역시 5% 안팎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초대형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모두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는 3% 이상 올랐고요. 또 오늘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지금 169달러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지금 연간 손실, 그러니까 즉 올해 들어서 이제 테크 종목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던 그 상반기 손실을 거의 만회를 한 상태입니다. 연초 가격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금 5%가량 밖에 하락을 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지금 6월 중순에 지금 애플이 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 30%를 급등을 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애플의 상승세는 S&P 500 지수, 벤치마크 지수의 상승률을 상회를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100 지수가 올해 첫 거래일부터 현재까지 18%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애플은 이제 5%밖에 지금 낙폭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이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우수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뉴욕 증시 대장주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테슬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종목 테슬라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88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가시권에 둔 상황인데요. 지금 어제 아시아장에서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금 테슬라의 주식을 9조 원 상당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외신에 따르면 이제 머스크가 이번 달 5일부터 9일까지 총 69억 달러어치의 테슬라 지분 792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 지난달에 깜짝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서 15%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좀 이제 높은 가격에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건 뉴스가 나왔을 때 이제 테슬라 지분을 매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11조 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추가 매각 계획은 없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요. 이제 말을 뒤집고 다시 매각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제 이번 매각은 트위터가 이 트위터 인수권을 두고 소송전에 돌입한 가운데 이제 발생한 매각인데요. 머스크는 이제
머스크는 이제 본인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현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또 트위터가 이번 계약을 강제로 상상시키는 경우에 대비해서 테슬라 주식을 긴급하게 처분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기에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한 이외에 다른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기 스위트 그린 샐러드 판매하는 체인 업체입니다. 레스토랑 가맹점인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장중 10% 이상 폭락을 했다가 다시 8% 급등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인 웬디스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밑도는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업체인 플러그 파워의 주가 같은 경우 예상치를 밑돈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16%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